뉴스파의 찌개 순서입니다. 청주 타이어 노예를 기억하십니까? 지적 장애인에게 1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폭력까지 행사한 타이어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재판에 회부가 된 겁니까? 예, 재판에 회부된 건 2018년 1월 달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선고는 지난 6월 3일 날 유죄 판결로 결국 선고가 났습니다. 예. 예. 죄명은 특수폭행,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인데요. 가해자인 게 부부가 재판을 모두 받았는데 예, 타이어 주인, 그러니까 예. 그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남성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예. 아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도 10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노예 취급까지 하고 폭행까지 행사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징역 3년이 적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관련 소식을 여러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적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이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 2007년경에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예.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아하. 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 가해자 예. 이분에게 좀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2008년경에는 그 가족들이 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떤 통장 어떤 자료들을 다 넘겨주면서 이 금전 같은 문제, 수당을 지급받는 문제도 다 일임해서 좀 처리를 해달라. 당시 가족들은 아마 가해자 보고 이것을 편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좀 도와달라. 그렇죠. 지원을 피해자를 해달라. 좀 도와달라는 이런 뜻이죠. 취지였겠지요. 네. 그랬군요.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하튼 가족들조차도 이 가해자 A 씨에게 이 지적 장애인을 좀 위탁하고 좀 봐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상황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임금을 주지 않았고 폭력까지 행사를 했다고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10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 예.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카센터에서 타이어 수리점에서도 일을 시켰고요. 예. 또 이 가해자가 운영했던 별도의 또 음식점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 가게 말고 또 예. 음식점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또 허드렛 일을 시켰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그 임금액만 해도 지금 거의 한 9,7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금액은 사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0년에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잖아요. 8,590원.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17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이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도시 일용 노동자, 보통 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럴 예. 경우에는 예. 이것도 역시 2020년 예. 올해의 어떤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당 13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당 월급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22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는요. 예, 보통 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 2020년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받았던 내 월급과 예. 도시 일용 보통 인부 아무 기술이 없는 일반 인부의 한 달 월급을 비교했을 때도 도시 일용 노동으로 계산했을 땐 300만 원 정도, 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땐 179만 원, 180만 원, 차이가 120만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정당한 자기의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사실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으로 2007년부터 매해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을 계산해서 결국은 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뒷부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만은 9,700여만 원도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폭행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요. 네. 폭행을 할 때 곡괭이를 가지고 폭행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곡괭이에는요. 예. 거짓말 정신봉 또는 인간 제조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곡괭이 그 자루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거죠. 인격적인 대우가 전혀 없었던 거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요 법정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족처럼 대했다. 예? 나는 가족처럼 내가 내 자식을 훈육하듯이 그 어떤 살짝 때린 적은 있었지만 그거는 가족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거다라고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가족한테 정신봉이다, 인간 제족이다라는 어떤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어떤 흉기를 사용해서 때릴 수가 있을까? 과연 그게 가족일까 좀 묻고 10년 싶습니다. 동안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단 한 푼 주지 않고 곡괭이 자루에 정신봉 뭐 이런 이상한 글씨를 써놓고 그걸로 훈육하듯이 폭행을 하고 그것이 가족 대하듯이 됐다. 앞서서 이 남편, 그러니까 A 씨는 3년을 구형받았고 아내는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범죄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수사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2016년 8월경에 이제 시민들이 제보를 했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해자가 예. 피해자를 때리는 그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이 사건이 이제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요. 네. 경찰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건을 여러 가지 죄명, 폭행, 상해 등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수사를 하고 이제 영장 청구까지 됐었는데요. 네. 그 당시 영장이 기각이 기각이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도주 우려 등이 없었다는 건데 아하. 그 중에 이제 영장 기각된 사유 중에 하나가요. 과연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 훈육을 위해서 때린 것인지 그리고 예. 때린 것이 정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증이 좀 부족했군요. 부족하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 팔이 골절됐던 정황도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었던 정황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증거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앞서서 9,700만 원 지금 임금을 받지 못했던 거를 추산을 해보면 9,700만 원이라고 얘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네. 앞서 변호사님 말씀을 조금 이제 더하면 제대로 된 추정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피해자가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군요. 예. 근데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형사소송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해서 잠시 멈춰놓은 상태인데요. 그렇지. 그 도시 일용 노동자 임금으로 받으려면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 이제 상시 근로를 또 증거를 또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투냐 보니까 결국은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최소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기준으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판부의 입장은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내 가족과 같이 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로 가족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제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리고 끝끝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소 좀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또 생각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